반갑습니다. 제게밀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김세웅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요 챕터를 하나하나씩 다 다뤘죠. 오늘은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아주 익숙하죠. 오늘 9번째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의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2007년도에 발간이 되었던 더 시크릿의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었죠. 그 종전에는 뭐 딱히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러한 이론이라든가 뭐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라는 식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면 2007년도에 이제 그 책과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이걸 끌어당기 법칙 그 중에 그런 그 성공하기 원리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그냥 끌어당겨 법칙이라고 적용을 하자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로우 어트랙션 그래서 뭐 유인력의 법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법칙이라고까지보다는 뭐 유인력이다, 뭐 유유상종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유상종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로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법칙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로우 오브 어트랙션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공 법칙에서 일부가 이제 로우 오브 어트랙션인데 이게 이제 너무 그 어떤 신비감 이런 것도 좀 그런 걸 불어넣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넣으면서 좀 왜곡돼서 좀 받아들여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떠한 이것을 무슨 좀 너무 마법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법칙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뭔가 이거에 대한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을 좀 부여하는 게 있지 않나. 다른 일부의 그런 법칙들과 일련의 법칙들과도 어, 다 똑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에 이제 집중해서 괜히 하다 보니까 이 이제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도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 법칙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데도 이 법칙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뭐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강의라도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래서 요 지금 끌어당김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챕터의 핵심 내용들은 뭐 처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신기했던 게 이 저자가 이 물리학 쪽에도 좀 식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견이 있어요. 글을 읽어보면 좀 놀랍긴 한데 그래서 그 법칙을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이제 근거가 첫 번째가 우주는 오직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맞죠? 그 물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주기율표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에서 보면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의 1번이 수소고 뭐 2번이 헬륨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그 물질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물질들이 나눠지는데 사실은 그 주기율표라는 게 그 왜 이름이 주기율표라고 붙었냐면 원자핵의 개수거든요. 원자의 개수거든요. 원자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그걸 쭉 나열을 한 겁니다. 1번이 수소라고 했는데 수소는 원자가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죠. 헬륨은 두 개. 그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저도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물질인 거죠.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개수에 따라 가지고
또는 결합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이제 물질 그 어떠한 다른 이제 성질을 띠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그런 것들인 겁니다. 핵심을 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1920년도에 나왔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물리적인 것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둘째, 다음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우주에는 하나의 근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우주에 법칙이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법칙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 대한 아인슈타인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당신 쪽으로 물질을 끌어당기는 어트랙터가 되거나 어트랙터 이제 괄호하고 ATTRACTER 그래서 어트랙트가 이제 끌어당기다라는 그런 영어 의미가 있죠. 영어 단어죠.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더 강한 성질의 대상에게 끌려가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기도 하고 저도 좀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이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톡식스라는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했었죠. 그 강의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거나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그것들은 이제 한 건데 제가 이제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을 이수하기 전에 일입니다. 트레이닝 이수하기 전에 제가 좀 느끼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왜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현실은 모두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이런한 어, 현실들, 뭐 가난하다거나 불행한 현실들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다른 사람의 사건과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다른 사람이 적용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강력한 그런 끌어당김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내가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어떤 환경에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강의를 온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 앉혀놓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 책의 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당시 공부했을 때는 이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경험적으로 공부했던 것과 또 적용했던 것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좀 놀랍죠. 사람들이 뭐 소름 끼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한 소름인 거죠.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과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은 것들을 책에 나와 있을 때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더 먼저 했던 거죠. 저는 2000년대의 사람이지만 2000년대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1900년대 20세기죠. 20세기에 저는 21세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20세기 1900년도 초반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저보다 먼저 이 이야기를 썼던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혹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만물에 작용하는 방식이다. 하고 얘기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문구들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닌 끌어당김의 능력을 방치한 대가는 가진 능력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중략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197페이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태초부터 행하여 전에 내려오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중략합니다. 중략하고 19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간직하고 있는 풍성함의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이 내용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팽창과 확장, 풍요의 원리죠.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맨 뒷장에서도 다시 한 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것은 태초로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눔과 성장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기도 내용도 인용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내게 부자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일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태까지 쉬지 않고 기대해왔다.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전부 선하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다. 이 인용 문구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어떠한 결례도 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신다. 그래서 그 재능을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아낌없이 나눠라. 그리고 성장해라. 더욱 풍성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제가 이걸 계속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읽는 것보다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 직접 사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트랙터가 되기 위해서 끌어당김의 능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일단 행동, 그 핵의 회전력을 부여해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바로 어떤 것을 내놓고 또 어떤 일을 또 시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리지 말고 모두 갖추어서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들. 그래서 종합해서 아낌없이 나눠라. 그래서 성장해라. 더 풍성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어당김 법칙의 설명을 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단 몇 문장으로 단 한 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끝맺음을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이 책도 오늘 9번째 끌어당김 법칙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새로운 책을 또 선정을 하거나 또 새로운 챕터를 갖고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